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뭐 강사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반 유저로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서버 제로맹의 강유 겸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강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음, 이제 다 맹주님들이시니까 저랑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너무 당연하게 와닿을 수도 있고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게 된 그 강의 주제는요. 이 GVG, 이 길드 대 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체 전투에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부터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룹 편제예요. 그룹 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맹주님들이 가장 고민을 처음에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 제로맹은 이 서버를 처음에 1시즌 때 빠르게 통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맹들을 흡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맹들의 맹주님들이 사실 자연스럽게 팀장님들이 많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제로맹에 소속돼 있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친하신 어떻게 보면 친목이죠. 맹 출신들이 모여서 친목 그룹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그룹에서 이제 배제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이제 배려를 해서 그룹을 이번 시즌에 많이 새로 짰습니다. 어떻게 짜냐? 처음에 이제 초보자 기간 때 세력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세력치라는 게 지금은 이제 맹준들이 이제 토지 욕심내지 말라고 세력치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초반에는 중요해요. 초반에는 그만큼 게임 이해도가 높다 혹은 덱이 강하다 이 정도의 척도이기 때문에 세력치가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서 제가 분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톡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렇게 좀 많이 지켜봤거든요. 식견이 있다. 본인들이 의견을 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걸 잘 눈여겨보고 있어요. 맹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해도가 높다. 이런 걸 잘 보고 있다가 팀장을 한번 맡겨보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번 줘보기도 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브레인이다 판단이 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팀을 많이 짰습니다. 팀을 짤 때는 제 게임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뭐 도원, 해적단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팀을 그 원래 맹이 있었던 팀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친하신 분들이 모여 있고 그만큼 통솔이나 단합도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양양군, 남양군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지역별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게임 초반에 세력치에 따라서 분배를 했어요. 이 양양군에 들어가는 분들은 저희가 최전선이 상락이었단 말이죠. 상락과 서성. 관중에 대한 이 경계선이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양양으로 저희가 처음에 세력치를 빨리 올리시는 분들, 대기 강하신 분들을 많이 포진을 시켰어요. 남양에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을 보냈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남양은 사실은 이 최전선 부대에는 급한 상황이 아니면 여기를 투입을 안 했고 이 남군이라든지 그리고 이 형초라든지 제2의 전장으로 많이 보냈어요. 조금 더 약한 적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래서 그쪽에서 전공을 올릴 수 있게 좀 배려를 한 건데요. 저 생각은 이랬고요. 다른 맹주님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강한 분들을 최전선에 배치해서 주성거리를 짧게 했습니다. 전장까지. 그렇게 해서 임무도 좀 다르게 부여를 했었고요. 그룹 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반드시 전투 인원들이 좀 강한 인원이 섞여 있어야 돼요. 아무리 활발하고 액티브, 뭐 접근률이 좋고 빨리빨리 병력들 제가 생각하는 액티브 기준은 병력의 체력을 남기지 않는 게 액티브라고 생각하거든요. 체력을 다 쓰시는 분이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무의미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선봉을 하실 분들이 없으면은 팀이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이 선봉은 이제 덱 진급도가 높으신 분들, 덱이 강한 분들이 좀 있어야겠죠. 최소한 팀마다 두세 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배가 만약에 약하면은 강제적으로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룹 편제는 이거고요. 전략은 이렇게 됐는데 질문을 한 분 주셨어요. 미리 질문을 받았었는데 94 서버에 코리아 동맹 대통령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시즌 들어가기 위해서 그룹을 어떻게 짜냐 질문을 주셨는데 1시즌이신 것 같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략이 제가 생각했던 전략이기도 하고 1시즌에 사실은 이제 친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예요. 그분들끼리 이제 미리 패밀리를 조직을 해라. 미리미리 자기들끼리 톡방을 짜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작당모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끼리 통제가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지휘부는 팀장님들이랑만 소통이 잘 되면 돼요. 사실은 팀장님들과 이렇게 어떻게 지금 전략 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유만 잘 되면 되고 맹주님들이 하나하나 다 관리하시는 2달 넘게 하는 시즌에서 번아웃 와요. 그렇게 안 하시고 각 팀에서는 팀장이 맹주다 이런 역할을 부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룹은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반드시 짜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맹주가 하나하나 오더한다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주성이전은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요. 금화 500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쿨타임도 있어요. 그만큼 가치가 큰 거예요. 주성이전이라는 거는 처음에 시작주에서 시작해서 자원주에 들어가서 자원 먹으려고 들어가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관문을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단순히 전장과 가까운 곳에 그 원래 막사촌이라고 하잖아요. 막사촌을 형성하는 것보다 주성촌을 형성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전공도 더 많이 올라가요. 뭐 너무 당연하지만 908개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908개를 업그레이드를 풀로 하면은 15% 데미지 증가랑 이제 감소 버프를 받는데요. 여기도 원래 막혀 있었거든요. 일단은 봅시다. 여기 막혀 있네요. 이렇게 막아두면은 이성 관문이 뚫린다 하더라도 여기를 뚫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성 이전을 갖다 박는 건데 뚫으려면 뚫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만큼 상대가 여기 주둔한 병력보다 전력이 최소한 120%, 150%는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아놨을 때 만약에 이 지역이 이렇게 이 군성이 먹혀서 국토보호를 받는 지역이다 하면은 이성을 공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 휴전이 끝날 때까지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관문, 부두 이런 곳에는 주성 이전을 해서 상대의 길목을 막아야 된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만약에 폐업을 쥐고 싶으시면은 맹주님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은 이제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미 저희가 자원주 전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업을 협객이 지금 먹은 상황이에요. 저희 서버는. 그래서 이 건업에 지금 많이 철수를 당했는데 이렇게 최전선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바로 협객을 따라서 주성을 이전하고 계세요.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고 주성이 여기 오질 않으면은 아무리 막사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버티지를 못해요. 908개를 떠나서 주성 자체가 많이 움직여야 된다.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주성 풀타임이 못 버텼어요. 아직도 구성 풀타임이 남았다. 되는 대로 가겠다. 계속 이전하셔서 뭐 주성 이전비만 5천 금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은 뭐 7, 8천 금화를 많이 쓰셨는데 맹원분들이 이거를 안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략을 짰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이 주성 이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성 이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맹원들이 이걸 안 아꼈으면 좋겠다. 금화 500을 써서 그만큼 전공을 더 먹는 거고 전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전투 방법을 좀 더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되게 거창하게 써놨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기려면은 상대가 어떤 전략인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어떤 전력인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전력을 잘 모르고 상대 전력을 모르면 우리는 100부대고 저기는 120부대고 우리가 못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한 계산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파악을 할 때는 어떤 구성인지 알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그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죠. 누구나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맹원들한테 권한을 주고 만나는 적들을 다 기록하게 했어요. 뭐 동맹, 이름, 병종, 그리고 레벨과 진급 단계, 스킬 이런 걸 다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적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유명하신 분이죠.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돈주왕님이라고 계세요. 그리고 궁병부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무당비군이 보이질 않죠? 아니면은 백마의 정도 보이지 않고요. 그럼 겉보기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 부대는 제갈량 부대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상성을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합니다. 제갈량 방통 법정이 나오면은 감령 태사자 정보를 보내라. 혹은 뭐 유비 함진영 부대를 보내라.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잡는다. 이렇게 교육을 기본적으로 시키면은 이 부대들의 행군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연합 차원에서 주둔으로 카운터를 많이 치라고 했어요. 뭐 제국분들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희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단순히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어요. 만난 적을 좌표 공유하고 이 좌표에 어떤 적이 있다. 바로 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요. 그거는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공격을 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시트 하나 만드시면은 제가 이거 쓴 건 몇 개 안 돼요. 다 맹언들이 써주신 거예요. 금방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하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 맹주나 운영진들은 시즌마다 티어덱 정보를 미리 아셔야 돼요. 중국 서버를 하시거나 홍콩 서버를 하시는 분들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없이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하면은 908개로 싸움을 유발을 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908개에서는 지든 이기든 이득을 봐요. 심하게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은 무진급들이 풀진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풀진급들은 최소한 제가 볼 때 5진급이라고 했을 때 8 내지 9진급은 돼요. 체감상. 정말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길목을 막으란 얘기랑 일맥상통해요. 이성을 뚫어서 재배치를 여기 한 300을 띄워놨어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알겠죠? 아, 쳐들어오겠구나. 그러면은 이 수성 전략을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에도 재배치를 한 뭐 여기에 준하는 병력을 놔라. 혹은 여기보다 시야가 안 보이는 여기쯤에 숨겨놔라.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병력이 적은 줄 알고 적게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여기는 100부대도 없네? 우리 300부대로 그냥 밀겠다. 바로 가자. 오더를 내렸는데 사실 여기 300부대가 더 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다 꼬라박고 이성은 공성도 못하면서 손해만 보고 턴을 날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눈치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첩보 싸움도 많이 중요하다. 뭐 스파이니 세작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가능하면은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희는 능력이 안 돼서 세작을 운영을 못했거든요. 능력이 되시면 그것도 저는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는 경계밖에 못했어요. 세작이 있는지 없는지 막 공지방 여러 번 바꾸고 거짓말 공지도 여러 번 하고 1레벨짜리 병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를 먹었어요. 그럼 여기는 공격이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 울타리 같은 데다가 주둔으로 안 보이게 잔뜩 박는 거예요. 한 300부대 박아라. 분성해서 한 레벨 10짜리 부대들 한 병력 1만 채워서 보내라. 여기 300만 보이니까 여기서는 아 여기 엄청 많구나. 여기 대기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 서성이 아니라 상락을 치는 거죠. 이성을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허허실실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시면 이득을 많이 보실 것 같고요. 그래요. 봉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공격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 올지 예상이 되잖아요. 미리 봉쇄를 눌러두면은 공격을 하다가 봉쇄에 걸려서 지나가지 못하니까 그 병력들이 묶여서 손해가 발생된다. 시간도 손해예요. 전투를 6시간 동안 휴전이 돼서 못하게 되면은 그 상황이 자체가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봉쇄가 되자마자 다른 전장으로 신속하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둔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주둔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도 100% 이해한다고 장담은 못해요. 근데 주둔은 이제 궁병들은 보너스를 받기도 하고 인접 타일을 보호한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일반 타일의 주둔으로 바로 가실 때는 주둔을 누른 순서대로 전투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행군을 통해서 체류를 하시고 나서 주둔을 할 때는 주둔을 그 마지막에 누른 순서대로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전투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 공성을 할 때도 보시면 선멸 부대들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주둔을 걷는다고. 그리고 그 뒤에 병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병기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여기 9시 7분 21초에 들어간다고 이게 병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오는 시간을 보고 22초에 만약에 주둔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기본적인 수비 방법인데 우리는 그 주둔을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21초에 전부 다 병기가 들어가라. 그리고 22초에 선멸군도 새로 들어가라. 이렇게 오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맹원들도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더를 했을 때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맹주들은 이해를 100% 해야 되고 맹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된다. 시간 교육이 중요해요. 도착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게 평소에 공성할 때마다 훈련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주둔 병력이 있을 때는 병력 구성을 겉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체류로 있을 때는 창병인지 군병인지 알 수 있지만 주둔 그냥 초록색으로 주둔이라고 뜬단 말이에요. 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무소과금이나 혹은 분성에서 나온 길잡 부대들이 있을 거예요. 뭐 20레벨 이하 쓰지 않는 병력들이 있잖아요. 3천 뭐 이렇게 써놨는데 3천까지 필요 없습니다. 뭐 100명이어도 상관없죠. 그 부대를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어떤 부대랑 지금 교전이 이뤄진다라는 정보를 그때는 이제 동맹창에다 알려주는 거죠. 지금 들어가면 이 부대랑 싸운다. 제갈량이랑 싸운다. 사마이랑 싸운다. 그럼 이제 그 카운터를 빨리 보내는 거고요. 풀 진급들도 10%밖에 안 돼요. 물론 스탯이 50 더 받게 되죠. 50 더 받게 되지만 사실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탯 50보다 이 데미지 5%가 훨씬 좋아요. 제가 볼 때는. 훨씬 좋습니다. 훨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풀진급이 아니라 908개 훨씬 좋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908개에서 만약에 적이 수성을 하면은 적어도 그 수성 병력보다 120% 내지 150%는 준비를 해야 된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전략인지 알잖아요. 어느 정도 뭐 3, 4진급 얼마 정도 되고 5진급, 풀진급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대 규모를 알기 때문에 그룹을 다 편성을 해서 그걸 보낼 거 아니에요. 각 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어림잡아서라도 맹주들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병력만 알고 몇 번 부딪혀보면 알게 돼요. 우리가 다 모이면 미는구나. 간단하잖아요. 말이 좀 어려울 뿐이지. 몇 번 해보면은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토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분성, 주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만약에 그 908개에서 버티다가 밀린다 하더라도 적이 진군을 못한다. 굉장히 이게 당해보면은 짜증나요. 그 시간 자체를 날린다는 게 굉장히 짜증나고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원망스럽고 뚫는다 하더라도 또 진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일부러 넣었거든요. 날라리 동맹의 엑셀님 질문을 주셨는데 부도 양쪽에 알박기를 한 성으로 휴전을 계속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상대가 북해까지 다 동원을 해서 주성, 분성, 알박기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상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지금 삼국지 전략관에서는 정답에 가까운 행위를 하시는 건데 잠깐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미 성을 깔았고 여기만 하나 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세 개를 깔아서 길을 다 막겠죠. 그리고 여기도 세 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시간 맞춰서 봉쇄를 눌러요. 길 못 막게. 그리고 이거 봉쇄 풀리는 동안 이제 공성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봉쇄를 또 준비를 하는 거죠.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사실은 이 성은요, 안 치시는 게 좋아요. 정말 냉정하게 예를 들여서 안 치는 게 좋고, 오히려 여기 수비를 하게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 이득을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굳이 치시게 됐다면요, 한 번 치실 때 여기까지 다 미세요. 다 미시고, 다 미시고, 그리고 주성 이전을 해서 막으세요. 어떻게 막으냐면요. 이렇게 성들이 막혀 있을 거 아니에요. 풀었으면은 여기 바깥에 다 주성 막으세요. 우리가 주성으로 또
둘러싸야 돼요. 이성들이 쓸모가 없어지려면 그래서 이 3개가 있었다. 그럼 여기 최소 6개는 있어야 돼요. 길을 막으세요. 원호를 못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뚫었으면은 여기는 공격하는 쪽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여기는 바깥쪽에 더 2배나 쌓으셔야 돼요. 굉장히 짜증나는 전략인데 힘 대 힘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무력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 포로를 돈 주고 풀면은 휴전이 안 걸린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길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여기 휴전이 걸리면. 이거는 꼭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끼리 자기들끼리 쳐서 이 포로를 풀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잘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자기들끼리 내구도를 깎다가 병력이 여기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한참 지나간 다음에 자기들끼리 쳐서 여기를 다 휴전을 걸어버리면 아군이 이제 추가 병력을 못 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병력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힘으로 못 뚫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최초엔 여기서 싸우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에서 이득 볼 게 있는지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북해까지 동원해서 길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거랑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도 북해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왜냐하면은 이성을 넘으려면은 힘으로 밀었다 하더라도 후환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성을 그만큼 쌓아야 돼요. 만약에 북해 때문에 성 개수가 밀린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북해를 써야 되고요. 우호동맹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우호동맹끼리 우리가 더 성을 많이 넣어야 된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성 이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북해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 전력들이 많이 가는 게 더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뚫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뚫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원래 막혀 있었는데 빼셨네. 성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깔렸었어요. 이거를 뚫으려면은 사실은 엄두가 안 나요. 저 입장에서도. 한 번 뚫을 거면은 정말 끝까지 뚫어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주성이 이전됐다는 거는 그만큼 전력이 묶인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이득을 보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만큼 저희도 리소스가 많이 소미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이득을 보실 수 있게 좀 크게 맵을 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협객군 대응 전략을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비협객군이라서 협객군 대응 전략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협객군이었으면 협객군 운영 전략을 얘기를 드렸겠죠. 저도 이제 협객군을 직접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대응 전략만 얘기를 드릴게요. 협객군은, 비협객군 얘기를 드리면요. 12,000 징병을 할 때 재료가 이 목재 철광은 12만이 들어가고 식량이 24만이 들어가요. 근데 이 협객 기준에서는 3만 풀 병력을 갈아버리면 이 12,000 징병에 해당하는 이 24만이랑 12만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다들 오해를 하시는 게, 이거 병력 갈 때마다 돈을 더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3만 병력을 갈았을 때 자기들 손해가 요거에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12,000 이하가 달아야 돼요. 12,000 이상이 달면서 3만 이상을 갈았다. 사실 쌤쌤이에요,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병력 교환에 있어서 약한 분들은 병력을 던져주면 안 된다. 이건 너무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되는 거고 싸우더라도 최소 무승부나 반반 이상 병력 교환이 돼야 돼요. 교환 비율을 낮춰야 된다. 이거는 낮추는 방법은 주부나 관문을 뚫으려 할 때 수성을 하시거나 908개를 이용을 해서 길을 막거나 하는 수성 정략으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청야전술이라고 하죠. 약탈 가능한 토지를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게 하시고 관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사실 협객들 날뛰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약한 분들은 여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본인도 협객하겠다 혹은 게임 접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사기 관리 차원에서 차라리 청야전술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성 약탈할 때는 무조건 기부하라고 하세요. 이거 기부 안 하시는 분들은 맹 자르셔도 돼요. 기부를 해서 상대방이 실컷 공성을 해도 얻을 수가 없게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요. 협객은 5부대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병력이 오더라도 병기 쓰는 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병기를 쓰려면은 성을 예를 들어서 저희 상황도 얘기 좀 드릴게요. 지금 협객 저희가 이 시즌이 마무리된 아니라 협객이랑만 놀고 있는데 근데 이 성을 뚫으려면 아무리 자기네들이 강해도
이 재배치와 주둔군을 걷고 나서 이 32만 내구도를 까야 된단 말이죠. 병력은 있어도 병기가 없어요. 비슷한 전력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다가 주성 이전을 할 거예요. 협객들은. 주성 이전 안 하면은 공성 못 해요. 주성 이전을 해서 한 번 다 걷고 바로 복귀를 한 다음에 병기로 바꿔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병력이랑 들어가면은 병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상대하시냐? 싸우지 마세요. 체류로 놔두시고 싸우지 마시고 병기로 바꿔오는 걸 기다리세요. 만약에 안 바꿔온다. 그럼 여기 못 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 병력을 아무리 쳐도 공성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병기만 자르고 혹은 여기다가 908개 성을 다 길목마다 박아서 이성을 치려면 이 908개를 통해서 반드시 손해를 보게끔, 협객은 손해 보면 그만큼 징병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유도를 하시는 게 저는 대응 전략이다.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19번 세인트 야고보입니다. 그 다수의 협객군이 네. 이제 취할 수 있는 전략 전술 종류가 뭐가 있을지, 그리고 무과금이 네. 이제 그 화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협객군 생활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제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지. 예. 이제 거꾸로 이제 협객군 팁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건데 사실은 저가 협객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협객이 완전히 막아야 되는 입장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협객군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정말 강하신 분들만 재미 본다. 약한 분들은 재미를 못 본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약한 분들은 사실은 약탈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전투하시는 것보다. 약탈지를 찾아다니는 게 가장 좋겠고, 그리고 이 협객군은 주성이 날아가도 페널티가 거의 없어요. 그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약하신 분들은 사실 몰려다니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주성을 점프를 당하더라도 약탈 위주로 하시면서 재미를 보시다가 공성할 때만 참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무소가금 협객은 사실은 그 비추예요. 저는 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다 같이 가더라도 협객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 다단계예요. 먼저 가셔서 전력이 강하신 분들은 보상을 받는 거고 약하신 분들은 보상을 못 받아요. 다 같이 가시는 거는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인데 물론 시즌이 너무 불리하게 돼서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맹차원에서 단합을 유지해야 되고 다음 시즌까지 같이 가시려면은 포로 되는 것보다는 협객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부소과금 입장에서는 협객도 재미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약탈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후방에 있는 족배창이나 이런 토지 약탈 위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그걸 잡으려면 또 협객군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력이거든요. 아무리 강해도 그 기동력을 쫓아가려면은 발이 찢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길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협객군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예요. 토지를 포기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비협객군한테는 큰 데미지를 주지 않을까. 무과금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협객군 전략을 얘기를 하셨는데 협객군은 사실은 모이면 모일수록 자기들 가치가 떨어져요. 사실은요. 모이면은 협객촌이 저희는 이제 협객촌이 모여지기 전에 분쇄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모이면 모일수록 자기들 가치가 떨어지고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자기들을 막으려고 908개를 박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유도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협객들이 건업을 먹었었어요. 근데 건업 안 지키죠, 지금? 건업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 필요한 거는 이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도 이 업을 치라고 하는데 업도 사실은 언제든지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건업에 강동에서 하부까지 가는데 며칠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또 서량도 또 갈 겁니다. 파쪽도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돌 거예요. 근데 그 협객군 입장에서는 주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자원주 들어가시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거든요. 자원주 허점을 찾으셔야 돼요. 어느 자원주를 들어가시냐. 한 번만 들어가시면 제거병을 통해서 자원주 침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목표는 그래요.
협계권 목표 어쨌든 최종 목표는 낙인 먹는 거 아닌가요? 전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자원주 들어가시는 걸 목표로 해야 될 것 같고 전력이 그것도 안 되시면 주부 하나 뺏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겠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략 답변은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제로맨이 사실상 삼국지 전략판 한국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처음에 예. 동맹 법규를 정하실 때 토지법 말고 다른 동맹 운영 전반에 대한 혹시 법규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뭐 그렇게 대단한 맹은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연합에 있는 하나의 맹일 뿐이고 저희 맹의 규칙은요. 뭐 대단히 뭐 세분화되어 있거나 체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나름대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법규는 그래요. 전투를 안 하시거나 공성 안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아웃이에요.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 저희는 업무 세분화를 했어요. 토지는 토지관을 만들어서 맹주도 토지관한테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외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관은 외교 채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한테 맹주나 부맹주한테 컨펌 받고 동의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통보를 할 수 있게 이런 권한을 줬고요. 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팀마다 예를 들어 뭐 해적단이라는 팀은 파촉을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남양군이라는 팀은 하게 모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오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들이 봤을 때 현장 상황이 꼭 그렇지가 않다. 자기가 파촉 지원을 받았는데 파촉에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하시면은 자기가 이제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게 권한을 드렸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각 팀들 팀장이랑 외교관, 토지관 전부 다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권한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문책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했어요. 법령이라고 하시는데 법령은 유동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주간 전공 얼마를 못 채우면은 세력치를 얼마까지 깎아라. 이런 저희도 법령은 있어요. 그리고 전공치에 따라서 세력치 제한을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그 제한 어차피 지켜드릴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토지가 부족하면은 하한치만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18,000까지 다 낮추세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할 때도 많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법령이라는 게 보여드려야겠구나. 그래요. 그룹장제 원주에서도 군의 지내지 10토는 전공이 세력치 2배 이상 되시는 분들만 먹게 하겠다. 이거 게임 초반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규칙을 안 지키고 전공이랑 상관없이 고레벨 토지 먹는다. 몰수하고 그리고 우수하게 전공 올리시는 분들한테 좌표를 지정해서 먹게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법령을 했었어요. 그리고 연합이었어요. 저희가 연합에서도 최상위 전공 획득자들을 세력을 어느까지 제한을 해드릴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법령이라는 거는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헌법처럼 뭐 만든 건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 저희도 뭐 그래요. 다 같이 게임하시는 분들인데 뭐 회사처럼 뭐 만들었겠습니까?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공성을 진행하실 때 네. 지역별로 진행하시거나 할 때 혹시 군단을 편성한다거나 그 군단 편성 운용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쟁의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이렇게 보면은 화면 보이시죠 지금? 제가 전투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거나 외교 이런 걸 다 담당을 했기 때문에 내정이나 공성 같은 경우는 맹주님을 시켰어요. 맹주님이 원래 지금 9명이라 돼 있는데 맹주님 포함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으로 저희가 이게 전투를 하게 되면은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최전선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성팀은 5명만 뭐 예를 들어 산동에 뭐 레벨 6짜리 이런 성들이 있잖아요. 이 성을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많을 때는 뭐 3, 4개씩 먹었거든요. 전투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전쟁 중에 우리는 성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강한 제국도 이렇게 먹지 못했어요. 페이스가. 저희가 좀 유독 그렇게 좀 빨리 먹었어요. 그래서 그 동맹원들이
토지작을 못 하잖아요. 전투를 하는데 토지작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지 못하겠거든요. 토지작 하는 애들 전투 안 하고 다 보이면 스크린샷 보내달라. 이렇게 했어요. 대신에 이 공성을 통해서 자원을 충족을 시켜준 거죠. 니네가 싸우고 있는 동안 맹주님이 이렇게 공성을 해서 자원을 벌어준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높은 한 8레벨 정도 됐을 때만 일정 잡아서 몇 시까지 모여라. 남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요. 6레벨 이하는 다 5명이서 먹었어요. 이분들은 7만 키우시고 나머지 공성병기만 키우시고요. 다 한 9부대씩 끌고 다니는 거죠, 병기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분이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법령을 다시 보여달라고 뒷말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아까 방금 전에 얘기 드렸죠. 그룹장은 독자 행동할 수 있는 권한 갖는다. 그리고 그룹을 만들고 싶은 분 혹은 사퇴하고 싶은 분은 무책임하게 사퇴하지 말고 후임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9레벨 내지 10레벨, 고레벨 토지는 아무나 먹지 못하게 하고 전공을 우수하게 채우시는 분들만 처음에 이렇게 지급을 했었고요. 이것도 너무 빠른가요, 혹시?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천희님이신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법령을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시즌 말이라서 대단한 규칙은 없고요. 뭐 할당 지역에 대해서 어느 그룹이나 어느 인원들이 갈 것인지 뭐 이런 법령들, 불이광산 제한까지도 했는데 이거는 토지관이 정말 부지런하고 유능해야 돼요. 정말 지키기 어렵죠. 불이광산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인원들한테 보고받아야 되는 거라 팀장들이 조사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게임 끝이라서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령 보여달라고 하신 분 혹시 만족하셨나요? 지금은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협객을 잡아서 동전을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정보를 주면은 뭐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다. 뭐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좀 유저들이랑 시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저 23번 솔로몬인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솔로몬님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간첩이 많잖아요. 많죠. 혹시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 간첩을 좀 어떻게 이렇게 잡아내거나 어떻게 약간 좀 추리거나 아니면 정보를, 중요 정보는 어떻게 좀 관리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쟁하면서 정말 저희도 그랬고 제국연합도 그랬고 저희가 반제국연합이었거든요. 반제국연합, 제국연합 전부 다 첩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게임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저쪽도 첩자를 운영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사실은 카톡으로 들어와요. 누군가가 익명으로 보내줘요. 이런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게임 내 공지사항이나 카톡 공지사항을 뭐 어떻게든 구해서 주더라고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공지도 이렇게 가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반응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첩자를 잡으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왜냐? 첩자를 잡으려고 하면요. 내부 분위기가 엉망이 돼요. 니도 첩자지. 아닌데 니 그런 증거 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첩자를 이제 의식은 하지만은 이용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정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쟁 중간에는 관중 지역이 제국분들이셨고 강한 지역이 저희 반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서성 상락 둘 다 제국분들이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뚫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하던 게 뭐냐면 서성 치는 척하다 상락 치고 상락 치는 척하다 서성 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지를 유도를 하는 거죠. 오늘 무조건 여기 쳐야겠다. 못 먹으면 나 게임 접는다. 맹원들한테 뭐라 해요. 왜 이거밖에 안 보였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팀장들한테는 여기다가는 예를 들어 이런 데에 있잖아요. 길을 다 막았다 치면은 이런 데다가 보일락말락 하는 데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 병력으로. 병기만 그 분성에서 가짜 1레벨짜리 병기를 여기다가 뭐 100부대, 200부대 좀 쌓아달라. 그리고 마치 들켰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매한 데다가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를 치겠구나 이제 방위를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서성을 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서 이득을 많이 보려고 했고요. 그 스파이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어요. 거짓말 공성.
계속 친다 공지만 내리고 안 쳤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공지방을 사실 하나 더 팠어요. 공지방을 새로 하나 파서 실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공지방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원래 있던 공지방은 이제 부맹도 있잖아요. 부맹까지 포함해서 그냥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쓸데없는 정보를 주는 거죠. 우리가 마치 오늘 그거밖에 안 할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액티브 행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 안에도 첩자가 있었을 수 있는데 마음은 그래도 좀 편해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첩자는 잡는 거 정말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첩자를 심으세요. 그 첩자가 우리 전략이 세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심으려면은 그 사람들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시즌 만나실 분들한테 미리 서버에서 캐릭터 구입을 해서 거기서 지금 침묵 다지고 계셔야 돼요. 서버 이제 조편성 공지를 보고 그 서버 캐릭터 사서 스파이 심고 노력을 그만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저는 누구한테나 함부로 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노력이에요. 일단은 정답은 없다 생각하지만 스파이를 심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질문 주실 분 또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저희가 지금 1서버 서량에 살고 있어서 주력 인원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한태욱이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로 쪽에서는 주력 인원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전투력을 기준으로 그래요. 잡으시는지 이거는 궁금합니다. 저희 주력은요. 조금 얘기가 좀 다른데요. 저희가 원래 주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풀진급. 티어덱 풀진급이 예를 들어 4억원 이상 나오시는 분들. 이거는 정말 주력이거든요. 각 랭마다 에이스예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만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잠수이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 시즌에. 저희는 정말 중요한 그 장군님들이 그 천하를 탐하던가요? 천탐이라고 하잖아요. 그 게임 네, 하시느라고 이번 시즌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동량, 전공이 많으신 분들을 조금 주력으로 쳤어요. 전공은 거짓말 안 해요. 열심히 하시는데 전공이 낮다 하실 수는 있지만 전공이 높으면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주력으로 쳤어요. 어떻게든 전공을 올리시는 분들은 주력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2, 3진급 혹은 3, 4진급만 되더라도 같은 덱인데도 전공이 천지 차이예요. 많으면 3, 4배 차이 나고요. 정말 많으신 분들은 뭐 200만 이렇게 찍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팀에서 끌어왔어요. 이 팀인데 전공이 이렇게 무지막지하다. 비결이 뭐냐? 54시간 돌린다. 친구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성을 이용을 해서 유리한 전투만 하는 거죠. 자기가 질 전투는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 가면 한 전투에 이길 때마다 3천씩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을 주력으로 쳐서 팀을 좀 꾸려서 저희는 이번 시즌에 제로맨 단위로도 많이 싸웠지만 파견을 많이 보냈어요. 하북으로 뭐 서량이시라고 하시니까 하북에 무명이 있었지만은 처음에 제로스도 있었어요. 제로스로 많이 파견을 보냈어요. 사실 부맹인데 부맹 안에 이제 강한 분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만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명이랑 많이 싸우신 분들이라. 그렇게 파견도 많이 했고 낙양이나 강한맹에도 파견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낙양 소속으로 보였는데 제로였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주력을 그런 식으로 썼어요. 왜냐하면은 조금만 더 길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주력을 나눠야 모였던 이유가 이렇게 전장이 사해로 갔을 때 특히나 그랬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아직. 이렇게 성들을 막아두셨는데 이 성을 치려면요. 타일이 이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낙양 타일밖에 없어요. 낙양맹. 우리 타일이 지금 남아있긴 한데 이거는 동맹을 받아서 그런 거고 여기에 2개 이상의 맹의 타일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로맹, 낙양맹 만들어서 연합으로 치고 들어간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나와서 그 타일만 지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견을 많이 보냈어요. 주력들을 그런 식으로 파견을 많이 보내서 한 맹으로
액티브 맹을 만드는 게 연합 내에서는 주 전략이었거든요. 저희에서는. 하북에 힘 실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에서 파견을 많이 보냈었고요. 어떻게 이 얘기까지 나왔지? 주력을 어떻게 선발하셨냐 그 얘기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덱 구성이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덱 구성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액티브가 좀 강하신 분들, 그냥 박는 게 아니에요. 잘 싸우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좀 잘 친다고 하죠. 잘 치시는 분들은 감각이 있어요. 유리한 전투만 하시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덱이 강하신 분들이 강한 게 아니라 행동력을 다 쓰시는 분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행동력 다 쓸 동안 전투를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은 한두 번 받고 집에 가요. 근데 유리하게 타일을 몇 개라도 더 뒤집고, 뭐 예를 들어 다른 부대들을 더 많이 보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거는 맹주님이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들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계속 하세요. 우리 팀에 누가 되게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 전공치 올라가는 것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국가정보나 그리고 팀장들한테 이분 되게 어떤데요. 이런 얘기도 들으셔야 되고요. 아까 구글 스프레드시트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아군 것도 만드세요. 아군들 에이스가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력을 만드시는 게 다음 시즌 준비하시는 거니까 주력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